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기획예산처 이 조직도를 보니까 네. 미래전략기획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실이 네. 있고요. 네. 우리 정부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곳이 기획예산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걸 예산과 연계해서 준비를 네.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 보고에 이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이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네. 네. 그래서 가칭 미래비전 2050 수립이라고 준비가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 미래비전 2050은 가칭 상태입니까? 아니면 명칭을 정식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가칭으로 남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꼭 그리고 저게 미래비전 2050뿐만 아니라 2045로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그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국회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2040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라는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예상이 되시겠지요. 네. 네, 이웃 나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국회에서 지금 자료를 내서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2040년이거나 2045년, 2050년이면 저랑 나이가 같으신 우리 후보자님은 대략 어디에 계실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2050년이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우리 후대가 대한민국을 더 건실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경로당 아니면 요양원 아니면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국회를 칭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가 찾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20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20년 전에 이 추진 배경, 목표, 내용, 방식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던지 간에 우리가 해냈다면 지금 이런 걱정은 많이 줄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장기 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국민소득, 복지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5대 전략, 방식 이런 부분 준비가 됐는데 네. 잘 됐다고 결론적으로 평가는 못 내리는 상태인 거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유의미한 비전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최초의 중장기 전략이었고, 그리고 저기에서 발표된 것들이 가령 EITC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업들이 사실은 정책에 반영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릴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1960년도 쭉 했다는 걸 배워왔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이재명 정부 시절 이번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정부가 바뀌면 중장기 미래 계획도 바뀌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다 동의할 수 있고 여야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적어도 75%, 80% 이상은 동의를 하는 전략이어야만이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민들을 하나로 힘을 합쳐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국내에서 뭐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안정감 있게 대한민국을 신뢰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그동안 잘 안 됐다고 하면 그 이유를 뭘로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노무현 정부 2006년도 수립한 비전 2030은 유의미했으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얘기만 네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사장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할 수만 있다면 법정 계획처럼 여야를
또는 국회와 행정부가 민간과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시계를 20년, 30년 정한 다음에 쉽게 바꿀 수 없게끔 그러나 5년 단위에는 중기와 같이 우리가 재정도 5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 1,10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 2006년도에 만든 재정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중기, 장기 재정과 연계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그다음 세 번째가 당시 저 계획은 제가 듣기로는 주로 전문가 중심, 그다음 정부 중심의 설계였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그다음에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는 참여에 기반한 전략을 살아있는 이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PPT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마지막 PPT를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렇게 토론회를 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개선 다시 앞으로 넘겨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6개 특별시 광역시에서 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관련해서 기관들이 손실이 늘어나는데 국가가 보존을 해주지 않으니 지금 문제가 커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노인복지법을 정부 이 국회에서 만들어놨는데 고스란히 그 부담은 지금 지방정부가 가져가서 서울시만 해도 한 해 한 5천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엄청난 누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결국은 최근에 우리가 기초연금에 대한 그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처럼 결국 노인 법정 연령의 상향이 대한 노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지원 문제와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의 부담 이게 패키지로 동시적으로 사실은 타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분 더 주세요.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하셔야 될 일들에 저는 야당과 대화하시고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5,100만의 에너지를 다 모아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에너지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에너지도 모아야만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후대를 위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정부 여당의 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0만의 힘을 모으는 일들을 우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한번 주시고. 네. 예, 앞서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라도 답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국민의 모두의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기적, 단기적 계획과 예산 투자를 재정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5대 구조 위기 문제라면 대타협을 이루는데 가장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